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오늘 1일 캐스터를 맡은 김도원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훈풍을 받고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나 ARM의 강세와 함께 오늘도 반도체주들의 급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저PBR주들의 옥석 가리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1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전망을 해봐야 할지 오늘장도 잘 마무리하셨고 내일의 전략, 오늘 투자 올림픽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네이버 TV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올림픽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님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원래는 보통 설 연휴 직전 거래일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이 좋았고요. 연휴가 마친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시장이 되면 또 4거래일 만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내일 시장 전략들 오늘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님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제가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죠. 네,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내가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한번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옆에서 멋지게 또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당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전략들까지 함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죠. 네, 그래서 지수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일단 지수를 보기 앞서서 일단 최근 2월 13일 오늘 화요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3조, 코스닥이 11조가량이 터졌어요. 작년 10월 달경에 얼마 정도 터졌었냐면은 약 양시장이 한 5에서 6조 정도 터졌었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 한 10에서 11조 터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둘이 합쳐서 24조 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 이게 분홍색 선이 뭐냐면은 5일선이에요. 네, 5일선. 그리고 코스닥도 5일선 위에 있고 코스피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네, 지금 만약에 새로운 정말로 좀 강한 주도주가 나온다. 당일날 강한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조금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세게 담으셔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당일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비중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뭐 1월 달 아니면은 12월 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담아가지고 공략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너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전에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나 테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아침마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은 시장에서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탑 20을 꼽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또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어떤 종목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해야 돼 이런 질문을 안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지 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큰 계좌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ARM이나 엔비디아 강세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고가를 넘기는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AI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방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요즘 지수가 좋기 때문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당일 대형주 단타에 대해서도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한테 한번 교육 도와드릴 거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재 시장,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현재 좀 비중을 조금 더 담아가도 될 만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앞으로의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좀 대형주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방송 이 시간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그리고 매일매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이 QR코드에 대주시면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카메라로 QR코드 대시고 링크 클릭 이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도 문자로도 참여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4글자죠. 윤사무엘 4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매일매일 어떤 전략을 그리고 어떤 종목을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양시장 시원하게 올라줬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런 시장 가운데서 잘 달렸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선수가 금메달일까요? 네, 일단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에서 빠져 죽자 이런 멘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이제 제주 반도체 12월 21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약 200%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23일 날에도 여러분들한테 37,000원 고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기의 랠리는 한 번 더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다다음 날 25%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 2일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주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죠. 히든 종목으로. 그때 이후로도 약 한 15% 정도가량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은메달 같은 경우는 이스트소프트인데 1월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3만 원 구간에서 말씀드렸었고 다음 날 상한가를 가고 또 추가적으로 한 2, 3일 안에 또 65%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이면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설날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고 오늘도 약 10% 가까운 두 자릿수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됐어요. 10월 달, 11월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차례가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뭐 10%, 34% 이런 수익률 가져다 드렸는데 그러면 넌 그때까지 들고 있었느냐? 저는 당연히 안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정확하게 또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타점과 또 공략을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뭐 11월 그리고 2월 달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뭐 한두 종목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네, 모든 종목, 거의 오버브 반도체 종목이나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2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한테 11월 3일 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세 자릿수 수익률, 퀄리터스 반도체, 뭐 HLB, 제주 반도체는 뭐 3번 가량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스트소프트도 이렇게 2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AI나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가장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에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밥은 먹고 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구간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좀 크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00% 넘게 뭐 한 번도 여기 평단가 이탈 없이 이렇게 바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남았다. 이 높은 구간에서 보통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광기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바로 곧장 25%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날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24,000원까지는 그냥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는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서 15%지만 실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20에서 30% 수익률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제주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 안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밑꼬리 구간까지도 다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여기 저점도 딴 사람은 어디냐? 제가 땄습니다. 저점 정확하게 제가 따드렸고 지금 현재 또 트레이딩 중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월 18일 정배열 매매에서도 뭐 보시면 제가 이제 원사이클 매매를 상당히 사랑하는데 뭐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상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을 하고 그다음에 장중에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돌파나 눌림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당일 이렇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런 데에서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한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니까 또 이런 구간에서 뭐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약 그게 한 7에서 한 10% 정도가량 되거든요. 그러면서 종가 베팅,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그 대응 잡아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렸을 때 잡아드려가지고 다음 또 이렇게 대응 잡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가 베팅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잡고 그리고 나서 반등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종가 베팅하고 또 다음날 이렇게 시세 줄 때 또 대응 잡아드리고 또 종가 베팅 그리고 다음날 또 대응 잡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이어갔다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이날 여기가 거의 최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응 잡아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동안 거래를 안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송 저점이 나오기 전에 무슨 방송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주도주 낙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도와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약 10에서 15%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제가 88.6에서 78.6 사이에서는 제가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잡아가지고 당일날 그다음에 다음 날까지 해서 한 20에서 30% 정도가량 이렇게 그다음에 또 종가 베팅하고 다음 날 또 1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주 반도체를 트레이딩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한 여기 32,600원에서 또 아니면 전고점 부근까지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제주 반도체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방송을 여기서 했죠.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다음 날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날 방송에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거래 정지를 당할 거다 다음 날. 근데 걱정하지 마셔라. 이거 굉장히 큰 호재니까 충분히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단 한 1, 2, 3, 4, 5거래일 만에 65%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최근 그 설날 전날 2월 8일 날 여기서 또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약 10%가량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1번 구간이고 여기가 2번 구간인데 제가 1번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2번 구간에서는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간에서는 그냥 종가 베팅 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플러스 15%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저는 이런 분할로 대응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1번 구간에서 매매를 굉장히 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구간 역배열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저점 제주 반도체 저점도 잘 땄지만 이스트 소프트도 저점을 잘 따가지고 당일날 28%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에서 이렇게 분할로 공략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최근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량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60분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캔들이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다는 뜻은 한 2-3시간 만에 28% 저점만 잘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은 이 안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에 있어도 충분히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어떤 편견을 깨고 주식이 예쁠 때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이 안 예쁠 때도 저는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양 두 번가량 여러분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어디서 샀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2월 8일 목요일 날 정확하게 또 제 지금 노란톡방에 한 3,300에서 3,400분 정도가량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실제 저는 여기서 또 공략을 여기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평당 기준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분할로 대응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또 갭이 조금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24% 정도가량 급등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제주 반도체, 이스트 소프트,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세가 나오는 날 구간에서는 생선살 발라먹듯이 계속해서 생선살 살만 발라먹고 가시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 수급주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익률 금은 동메달 모두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AI 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금메달 종목인 제주반도체는 무려 20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스트소프트나 한미반도체 세 종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나 AI 주들이 없으시다면 굉장히 또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 숫자 4자리 7777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같은 링크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 전문가님 이렇게 방송으로만 뵙기가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매일매일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금은동메달 수익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그럼 오늘장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 쪽에서 굉장히 또 반도체주들에 대한 훈풍이나 모멘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ARM입니다. ARM이 또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반도체주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세부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전략을 가져가실지 오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날 전에 내가 반도체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행복한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온 적은 처음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픈 AI에서 최대 9,1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확보한 걸 이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자체 AI 칩 생산을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울트먼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채태원 회장님이라든지 삼성 이재용 회장님을 또 만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쪽은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RM CEO가 AI 특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후에 사흘간 주가가 93% 정확하게 보니까 제가 120%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123%.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장중에 아마존을 누르고 시총 4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지금 현재
전 세계 트렌드는 AI, 반도체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뭐냐면은 이제 ARM 차트예요. ARM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ARM 시총이 203조 원이거든요. 상당히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4거래일 동안 127%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ARM과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나왔던 게 550억 규모 AI 반도체 아식스 설계 개발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RM 주가가 또 30% 폭등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2배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90년대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컴퓨터, PC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2000년도,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였죠. 근데 현재는 AI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빅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들 좀 축소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런 저점들과 저점들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고점들 이게 전체 차트거든요. 이제 앞에 뭐 차트가 더 없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구간들을 오늘 주봉상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뚫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깊이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은 곧장 이렇게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큰 방향성은 상방으로 열린 게 이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이제 작년에 제 노란톡방 구호가 딴 돈에 이제 반만 가져가자 이런 구호를 외쳤었는데 24년도가 돼서는 제 노란톡방 구호가 죽어도 이제 AI나 반도체에서 죽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온칩스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PSP가 오늘 거래대금과 상승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자, 그러면서 뭐 이런 CEO가 이제 AI 특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AI는 휴대폰에서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반도체 쪽이 또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젠슨 왕 엔비디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이 이제 AI 인프라 독자에 이제 구축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저점들 이것도 이제 그 일봉입니다. 일봉.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는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람보르기니 기법이라고 하죠. 람보르기니가 이제 서울시 안에서 달리다가 오늘 어떻게 됐죠? 네, 여기 서울시 끝에서 저항받다가 고속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볼 생각이고요. 저와 함께 HPSP,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온칩스와 HPSP 두 종목 모두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또 급등세,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숫자 4자리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 7777, 이 7을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4글자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시고 오늘 가온칩스나 HPSP 이런 종목들 나는 또 이런 종목들 다른 공략을 해볼 수 없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반도체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는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작년에 이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왔다가 잠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초전도체 관련 분석과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또 나왔었던 뉴스가 이제 LK99를 잇는 차세대 상온 초전도체가 이제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좀 크게 떴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초전도체에서 CC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일단 저는 CCS를 보면서 요즘에는 신성 델타테크를 약간 트레이딩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좀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약간 너무 급등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일정이 명확하죠. 네,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연례 회의에서 실험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명확한 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월 초에 목요일 날인가 그때가 1월 말 목요일 날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샘 올트만 그 CEO가 방한을 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일정을 보면서 달리고 있는 거지 어떤 가격을 어떻게 뭐 그 상승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을 보고 가셔라. 그 안에서 어떤 트레이딩 구간이 주어지면은 트레이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큰 뉴스나 모멘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급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또 방송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때도 한 20-30%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률 가져다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려치니까 122% 정도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너는 여기서 이제 버티고 수익 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는 안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구간에서는 정확히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보시면은 자, 2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성 델타테크 3분봉인데 보시면은 제가 이날 장중 공략을 잡아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슈팅을 주길래 뭐 한 15분 만에, 20분 만에 바로 한 7에서 한 10% 정도가량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응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줄 때 또 대응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보다가 이전의 고점들 또 갱신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장중에 또 7에서 한 9% 정도가량 여러분들께 또 수익 가져다 드리고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즘에 잘 만지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그러면 CCS는 넌 왜 안 하냐? CCS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사이즈가 되면은 제 방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건드리게 되면은 좀 약간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참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좋죠. 네, 굉장히 멋지게 여기 상단 구간대로 돌파했고 그러면서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림인데 자, 보시면은 더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서울시라고 하죠. 보통은 서울시라고 하고 여기 구간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람보르기니가 이제 서울시 밖으로 고속도로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들 보시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 월봉상, 이 고점들을 뚫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슈퍼 람보르기니죠. 거의 지금 뭐 람보르기니보다 더 좋은 차들 있죠. 네, 그런 차들보다 지금 굉장히 가속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점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는 종목이지만 분명히 또 그 안에서 트레이딩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CCS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 같고 이날 상한가 같고 상한가 같고 상한가를 계속해서 가죠. 아마 많이들 이제 트레이딩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CS보다는 조금 CCS가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가장 트렌디하고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목요일 방송에서도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들 다 제가 만약에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네,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초전도체 관련주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하실 때 수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4일에 미국에서 이 발표 일정과 관련해서 이를 앞두고 그 전에 좀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입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노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이름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답장 문자 그리고 그 링크를 누르셔서 역시나 함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될 정보들,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정은 각자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어떤 종목들 전략 세워봐야 할지 계속해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자세한 전략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도 그렇고 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PBR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좀 전망을 해봐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서야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었거든요. 지수로만 봐도 상당히 좀 낙폭이 큰 시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일 수익의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좀 파티가 열렸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는 그러면은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팁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급이 테마주로 가잖아요. 그럼 테마주 장세에 맞게 테마주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나 수급주로 이제 이동이 된단 말이야, 돈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대형주 매매나 수급주 매매도 하고 만약에 시장이 상한가가 잘 가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또 갭을 높게 띄운다라고 하면 또 상따장이잖아요. 그러면 상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핵심 요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요즘 시장에서는 또 지수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대형주들이나 수급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뭐 대형주가 잘 안 간다라는 어떤 편견을 지금은 버려야 될 때고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도 충분히 당일 상승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를 한번 또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 정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몇백억 아니면 몇십조 하는 종목들도 대형주라고 하지만 실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넘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나 아니면은 수급주 정도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23년도에는 뭐 에코프로나 2차전지가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개인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개인들 어떤 큰 손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메이저 수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뭐 당일날 어떤 일봉상이든 아니면은 분봉상이든 상관없이 정배열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상당히 좀 좋은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대형주들 중에서는 어떤 대장주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대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테마주나 또는 급등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대형주 매매의 또 가장 좀 어떤 핵심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이런 걸 세워두고 요즘에 또 대형주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도에 저와 함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작년에 제가 한 150번 가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대형주 코스닥에서 이제 한 2, 3위 하잖아요. 그런 종목을 저는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 방에 지금 3,000분 거의 3,500분 가까이 되시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려가지고 저희가 1분봉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행인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들어가도 한옥가도 부시기 힘든 대형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종목의 관여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좀 그 상승 탄력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를 볼 때는 최근에 발생했던 프로그램 순매수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5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 좀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도 시세가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인지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팁입니다, 팁. 네. 그래서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날 이때 1,310억 원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로 찍혔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 창구로 이제 외국계 창구로 찍히게 되는데, 제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하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매매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다음 날 8%, 8.6%까지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이렇게 대응 잡아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아 같은 뭐 대형주,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8%, 뭐 5% 이상, 10%이 중간에 이제 놀게 되면은 단기 매매자들도 다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버려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시키면서. 그러면 보통 이제 10시 부근이 되면은 그때부터 바닥을 잡고 이렇게 슬슬슬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전에 뭐 보시면은 타점은 단순하거든요. 여기 공략 구간들 보시면은 이전에 종고점 뚫어주는 모습 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모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오후장에 이제 쭉쭉쭉 올리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횡보를 시키지만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한 6%가량 당일날 또 이 기아라는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당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 잡아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기아와 현대차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당일날 8%,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중 매매로 한 6% 정도가량 여러분들한테 대응 잡아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월 2일 날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어요. 보시면은 뭐 한 200억, 뭐 그다음에 180억, 230억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2월 1일 날 1,346억 정도가량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양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장대 양봉이 쓰게 돼요. 예, 근데 다음 날 보면은 2,75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날보다도 2배가 많고, 이전에는 순매도였는데 그러면은 월등히 뛰어나게 맞는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매매해볼 만 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기아를 이제 종가 베팅했기 때문에 여기 이 상승 탄력은 제가 당연히 못 누렸고, 그러면 어디서 너는 공략했느냐? 여기 종고점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화해낼 때, 근데 보시면 호가창에 막 100억에서 200억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우리 현대차 공략하자라고 말해도 한옥가 부시기도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다음날 당일날에는 한 3.5%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다음날 또 분할로 이렇게 대응했으면은 6.58% 정도가량 여러분들께 수익률 가져다 드렸습니다. 다 이건 무슨 매매냐? 대형주 단타 당일 또는 1박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탄력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 보시면 코스피 3분봉, 코스닥 3분봉 보면은 좋죠. 네, 흐름이 계속해서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이럴 때는 분명히 어떤 대형주 안에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있다. 네. 그러니까 테마주를 공략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날에는 절대 테마주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좀 우뚝하니 대형주 천천히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러면은 충분히 당일날에도 여러분들이 뭐 10억을 넣든 아니면은 뭐 100억을 넣든 아니면은 뭐 1억을 넣든 상관없이 다
충분히 여러분들께 당일날 큰 수익 안겨다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HLB 종목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에 나와서 또 히든 종목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오게 되냐면은 1,074억에 들어오게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종목 보시면은 제가 당연히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가 아마 10 플러스 10% 구간이고 여기가 플러스 15%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응 잡아드리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시세를 주면은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9시 한 30분,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얘가 올려서 버렸어요. 그러면 더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장중에 또 20% 이상, 25%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일본 보응상 1월 26일 날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매매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HLB 1분봉 1월 26일 날 비교해 보시면은 네, HLB도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좋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네, 정배열이고 일봉상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또 장중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제가 이날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한 67억, 150억, 69억 들어오다가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34억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침에 이미 벌써 한 200억, 300억씩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훨씬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당일날 바로 여기가 한 7에서 한 9% 구간, 그리고 또 이제 상한가 근처, 여기가 상한가였죠. 네, 여기서 분할 매도, 분할 대응 잡아드리고, 또 오늘 갭이 한 4에서 5%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쳤기 때문에 총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략했다라고 하면은 총 24% 수익을 단 1박 2일, 그리고 당일날에도 1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대형주 단타,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은근히 높아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매월 강한 주도주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세 중심에는 항상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멋진 종목, 뭐 제주반도체가 되었든, 그리고 1월달 11월 달에는 제가 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로 매일매일 공략 도와드렸었고, 1월 달 들어서는 제주반도체, 뭐 이스트소프트, 그다음에 이런 멋진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까지도 제가 함께 다 공략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와 함께도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뭐 하루 이틀 보실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뭐 한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되었든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제가 분명하게 주도주들은 제 손을 다 거쳐가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사무일 전문가님의 이 대형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정말 대형주들을 공략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저 PBR주들의 부각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였죠.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봤는지 이 전략들과 흐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주 HLB나 또 지난주에 또 급등세가 나왔던 한미반도체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 단계적으로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대주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자동으로 뜨니까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77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와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형주들까지 다양한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또 오늘의 이 올림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올림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급등주가 되었든 아니면 대형주가 되었든 뭐 수급주가 되었든 어떤 편견을 항상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조만간 한번 좀 이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코스피의 시총 2등이죠. 네, 그렇지만 충분히 탄력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 뭐 기업 개요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 일단 엔비디아 훈풍의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SK 하이닉스가 또 TSMC 파운드리 쪽에 이제 TSMC 쪽에 전 세계에서 최강이죠. 네, 최강인데 거기 두 기업이 AI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삼성전자 견제를 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거의 신고가죠. 네, 종가상 신고가고, 그다음에 꼬리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먼 CEO가 AI 칩 제조에 9천조를 펀딩하겠다. 이거 좀 재료에 크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별로 안 됩니다. 한 1,00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이제 9천조라고 하니까 9배에서 10배가 많은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올트만 CEO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도 다 CEO들도 만났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세가 내일 당장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일 당장 가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좀 나름대로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싶었는데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봉상 보면은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여기가 2021년도 거의 20년도 후반이거든요. 근데 거의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여기서 박스 만들고 여기서 또 상승 추세 만들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종고점 부근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종고점이 한 15만 5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5만 원에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15만 500원을 만약에 뭐 이제 시초가가 좀 중요하겠지만 거기를 이제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큰 매수세가 자동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수급이 돌파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한번 노려보자. 패시브 자금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보시죠. 네, 뭐 이제 보시면은 올트만 만난 최태원 회장 글로벌 AI 서비스 함께 개발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또 올트만 CEO가 9천조를 이제 반도체 펀딩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이렇게 만났었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는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최근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틈틈이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약 이틀 동안 약 오늘까지 합해서 5천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는 이제 외국인 형님들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단순합니다. 네, 내일 시초가부터 14만 8,500원 정도에서는 좀 지금 15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그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뭐 그렇게 크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4만 2천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목표로 해서 뭐 손익비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최근에 또 ARM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커플링된 기업을 항상 추적하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속해서 협업에 대한 부분들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그 협업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려도 AI, 죽어도 AI 빠져 죽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진실된 저는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매 전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또 고점 돌파 기대해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77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